네, 정치앤피플 시간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정치권 현안들 두 분의 전직 국회의원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또 김연아 전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로 조금 전 나온 얘기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 오늘 검찰 밝힌 내용이 전에 나온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추가되거나 좀 빠진 게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새로운 건 없고요. 예. 문제의 428억 부분을 주목을 해서 봤는데 예. 역시 아직 검찰이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인적 물적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고 지금 검찰 설명으로는 예. 구두 설명이죠. 구두 설명으로는 일단 조금 더 알아본 뒤에 예. 확인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아직 증거를 확보는 못했는데 예.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구두 증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428억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그 사이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 자신 있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천화동인 1호의 네. 그 지분의 400몇 억이 예, 그분의 지분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돈의 흐름인데 예.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건 검찰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 거의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해왔고 언론에 이걸 슬슬 흘려왔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그 서류나 아니면 증언으로 나온 여러 가지 업무상 배임이랄지 제3자 뇌물이랄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고 혐의 입증도 가능하고 엄청난 중죄다라고 해왔거든요. 예. 거기다가 플러스 428호를 너무 그 사이에 홍보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검찰이 자기 발목에 걸린 셈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언론도 주목을 하고 당에서도 주목을 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굉장히 주목을 해서 얘기를 해왔고 이거 있으면 되나 봐. 이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28억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 친절한 것은 예.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정무실장이죠. 정무실장을 성남 지원에 기소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건 보냈더라고요. 예. 그건 검찰에 굉장히 친절하게 해줬다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보냈죠.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보니까 추가 기소도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추가 기소는 없고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들어갈 것이냐 말 그것만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뇌물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네. 기록을 남기려고 하지 않겠죠. 저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8억은 428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일명 저수지에 담겨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기로 했지만 예. 아직은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예.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쓰지 않았거나 이렇게 추정되는 뇌물이에요. 예. 사실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하지 이게 규명이 예. 그렇게 쉽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는 그렇게 규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말 기이한 이 부패 구조의 민낯을 좀 봤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시장이면서 인허가를 하게 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예. 또 공공하고 같이 한다는 명명하에 공공은 인허가를 담당해 주고 예. 그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게 해주는. 그런데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실은 이 허가를 해준 사람이 다시 받았다 리베이트로. 예. 정말 저는 이거는 어느 국민도 용서할 수 없는 토착 비리를 넘어서 부패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게 규명이 어렵지만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백현동, 그러니까 대장동과
지금 그 위례죠. 예, 예. 대장동과 위례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번에 예. 기소 공소장에 올라갔고요. 예, 예. 또 이제 성남 FC를 통한 이제 성남 FC에 대한 제3자 뇌물,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네이버나 두산 이렇게 기업들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성으로 이제 돈을 돌려받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또 여기 오늘 그것도 있나요? 그 정치자금법도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되고 있으니까 예, 예. 이제 뭐 정치자금법 진행되는 거 외에 이제 두 번째로 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예. 뭐 저는 그 428억을 넣을 거냐 넣지 않을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이견만 있었지 충분히 기소될 만큼의 좀 범죄 혐의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벌써 이재명 대표 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 지금 허위진술 관련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죠. 이번에 또 재판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또 민주당의 주장처럼요. 김 의원님.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 헌정사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압박이 국민들의 저항까지 뭐 연결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고위공직자도 예. 어떤 혐의에 대해서 포착이 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예. 그 직무를 정지합니다. 예. 예.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 억울하면 소명할 수 있고 복원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직의 자리에서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혐의에 휘말리는 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예. 이재명 대표의 이거는 지난 대선에서부터 문제가 돼서 예. 계속 언론에도 노출되고 검찰에서 수사가 됐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외에는 당대표로 내세울 사람이 없었나? 아니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이재명 대표를 활용하고 싶었던 건가? 사실은 국민은 저항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따져야 되죠. 예. 아니 지금 여당이 잘 못하고 있어서 야당이 절 견제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야당이 제대로 된 견제의 목소리를 낼 만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진정성을 의심받으니 이거 너희 왜 이런 사람밖에 대표를 못 내세우나 저는 국민들의 그런 저항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연이. 글쎄 지금 여론조사를 쭉 추이를 보면은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야 된다. 이게 기소될 만하다고 보는 분들이 반 가까이 되고 예. 반 내외 되고 억울하다 하는 분들이 또 나머지 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대표가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 것 외에는 선택지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6대 4나 7대 3 정도 됐다면은 예.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반을 조금 넘는 숫자의 여론들이 기소할 만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항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걸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선거법 재판하고 지금 이제 대장동 재판하고 두 개의 재판을 중앙지방법원으로 다녀올 수밖에 없는 예. 이러다가 보면 이제 재판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서요. 예. 지금 선거법 재판으로 2주일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가서 하루 종일 받거든요. 예. 이 재판도 간단치 않아 보여요. 위례에다가 대장동에다가 성남 FC까지 3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예. 하루 종일 재판장이 어떻게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판장의 뜻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일에 한 번 하루 종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적어도 4번 아니면 많을 경우에는 5, 6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게 이제 당무를 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재판을 한 번 가서 하루 종일 받으려면 예. 하루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틀이 빠져나가요. 예. 그럼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 과연 당 대표로서 특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총선 준비는 전국의 253개 지역구와 그리고 비례대표 선정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지역에 또 한 지역에 몇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스크린을 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예. 당무가 복잡합니다.
이 당무를 이렇게 선거법하고 대장동 재판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수원지검의 수사가 있으면은요. 서울중앙지검의 2건의 사건, 수원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또 1건의 사건 이렇게 따지면 3건의 큰 대형 재판에 몰두를 해야 되거든요. 예. 특히 선거법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데다가 선거법에서 유죄로 나오는 것은 이건 재앙입니다. 예. 당으로서도 그렇고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재앙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대표를 하시기가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에 또 무게가 실리는 겁니까? 그렇죠. 뭐 80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미 80조 문제는 대비를 다 해놨고요. 예. 그리고 80조에 대한 해석을 첫 번째 해석자가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이 이미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80조가 이 대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80조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건 결정해 줘야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 대표는 당대표를 떠나야 한다 이런 의견이세요? 당 대표직은 유지를 하더라도 당무를 봐야 될 사람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대표의 성정상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당 대표를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뭐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는 당 대표를 물러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당 대표를 물러나라 마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김 의원님은요. 그래서 먼저 상대 정당의 일이고 또 거기도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당 대표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3자적 입장에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실제로 재판받느냐고 많은 에너지와 또 일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본인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현직이 아니고 당협위원장인데도 지역에서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지역 살피시고 중앙 당무 최고위원 하시고 재판 준비하시고 뭐 장애 집회 하시려면 사실은 저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누구를 대신해서 그 할 사람을 뽑아요. 왜 그래야 되죠? 이 대표직이라는 게 뭔가 본인에게 진짜 세간에서 말하는 방탄용 타이틀인지 사실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사실은 169석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입니다.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야당의 대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정책적인 일이나 국회에서의 일을 집중할 수 있는 당대표가 있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때문에 당대표들이 국회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선거 전략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라도 뭐 한 가지는 좀 놓으셔야 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까지 걱정하시는데요. 방탄 얘기 말씀하셔서 그 국민의힘 그 하영재 의원이 지금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상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에요. 30일 날 뭐 체포동의안 표결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김에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거의 당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에도 저희는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그러니까 찬성을 던졌죠. 이게 자당의 의원이라고 해서 반대 입장을 보인다면 저는 국민의 운매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쉽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당 지도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모두 다 찬성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결정하기가 손쉬워 보여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결이건 부결이건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가결이 돼도 민주당에 부담이 되고 부결이 돼도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취재 기자들 뭐 민주당 취재하는 기자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지금 115석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투표를 참여하는 걸 가정을 하면은 150석을 얻는 쪽이 이제 가결이건 부결이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15명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투표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 뭐 이제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예. 당론으로 결정을 하지 안 할 것이고 뭐 우리는 체포동의안이라는 특권을 부정한다라고 지금 당 원내대표가 공언을 계속해서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말하자면 민주당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115명이 예. 뭐 이거 어떻게 갈라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115명이 부로 가건 가로 가건 예. 갈라질 것이고 예.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민주당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가결로 갈 수도 있고 부결로 갈 수도 있고 지금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도 네 민주당 책임이야라고 하면은 이거 투표지를 다 까볼 수도 없고 할 말이 없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면 가결이 되는 대로 민주당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할 것이고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되는 대로 또 민주당 너네들 왜 이러냐 또 할 거고 그래서 예.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인데 이거 결국은 그냥 의원들한테 맡겨서 이 결과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노웅래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결을 한 마당에 예. 지금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예. 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할 말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잠시 뒤에 이 두 분과 함께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 뭐 여러 현안들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